딜라이브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시리즈 주거 부동산 어디로 오늘 마지막 순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김인만 소장과 함께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이게 회복세인지 아니면은 좀 침체가 덜 되고 있어서 회복세로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졌는데요.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거는 예외적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의 충격 때문에 잠깐 떨어졌고요.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예를 들자면 권투를 하는데 이제 1회전에 카운터 펀치를 맞고요. 다운이 네. 됐고 이제 1회전은 끝났고요. 이제 2회전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 아마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장님 요즘에 현장에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좀 뉴스에서 접하는 부동산 분위기하고 현장에서 접하는 분위기하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뉴스를 보면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나오고요. 뭐 예. 얼마 매덕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좀 불안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남 쪽에는 뭐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걸 왜 안 풀어주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줬다라고 이제 대책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국회 통과가 안 되면서 풀어진 건지 안 풀어진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무주택자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또 집값이 다시 또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모든 공통점은 또 금리로 모아집니다. 금리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되는데 금리가 또 언제까지 오를 것이며 언제 떨어질까? 금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년 전에 저하고 부동산 코너 진행하셨을 때 그때도 금리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자, 그때는 왜 자꾸 금리 얘기를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금리인 건 확실한 거가 봅니다. 네네. 금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구매 욕구와 구매 능력이 있는데 구매 욕구는 내가 사고 싶어 하는 마음, 구매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금이라든지 자금 계획을 따져보는데 금리는 두 가지에 다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집값이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구매 욕구는 낮아지고요. 우리 현금이 많이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구매 능력은 떨어집니다. 특히 작년에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전세 대출을 받거든요. 2009년도 이전에는 이제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전세 대출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2022년에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떨어진 전세 가격 때문에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원인이 전세 금리에서 시작을 해서 금리로 끝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책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금리의 향방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만 가지고 집값이 다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예. 과거에 보면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았던 시절들도 있는데 그때 집값이 올랐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지금을 좀 더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준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트리거가 된 거고요. 그 내막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다. 우리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진 거지 오직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가 다시 또 많이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면 집값이 빨리 오르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비싼 가격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이게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고요. 뭐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도 네. 굉장히 좀 분노하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시장 교란 행위거든요. 우리 실거래가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실거래 신고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실거래가 내역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실거래 내역을 보고 얼마가 거래가 됐다. 이게 정상 가격이야 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우리가 보는 가격 자체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분노하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분노하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계약의 마지막은 잔금을 치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가 확인된 매물에 대해서 실거래 신고 시스템에 그 매물 가격을 올리는. 네, 뭐 최근 2년간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의 43%가 이 최고가로 좀 계약된 건이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최고가를 보는 분들은 네.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내가 빨리 사야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절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항상 드리는 질문,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 주택 구입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소나기 올 때는 잠시 피해 있어야 됩니까? 지금은 소나기는 그쳤잖아요. 네.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호가가 오르면서 물론 먹구름은 끼어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가 높고요. 경제 불확실성이랑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15년, 20년간 지켜보면서 답을 낸 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는 게 정상이다.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해야 되지만 소나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단 전제 조건은 우리 2020년, 2021년에 막 패닉 바잉을 하면서 불안해서 연끌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자금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절대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가진 자금 범위 내에서 지금 집값이 좀 떨어졌으니까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또는 20% 정도 떨어진 매물이라면 사도 좋겠다. 왜? 실수요자니까. 혹시라도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은 잘 살다 보면 또 이 시기가 잘 지나면 먹구름이 없어지면 또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은 하셔도 되겠다. 하지만 당장 필요 없는 분들, 자금에 무리가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초조한 마음 가지시지 말고 3년 네. 정도 좀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네네. 지금은 요즘에는 안 입고 덜 먹고 집을 사려는 경향이 높은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 소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의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오버슈팅된 부분, 과도한 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2008년도,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보면 지금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데요.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가파르게 떨어졌죠. 다시 V자 반등을 한 다음에 예.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오르고 내리고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다가 한 번 더 2차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등락을 거듭하면서 네. 아직 바닥에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패닉 셀이 나와야 되고요.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려야 되고 DSR이 풀리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내리는 비가 소나기가 아니라 이 장마일 수도 있는데 장마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게 더욱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딜라이브가 마련한 연중기획 시리즈 주거 부동산 어디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